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박미라입니다. 오늘 남북 불가침 합의를 폐기한다는 북한 소식에 시장이 장 초반 위축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안정 찾으면서 봉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대거 팔고 있지만 매도 규모가 크진 않죠. 대장주 삼성전자를 대거 매도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주말을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지 전문가들의 의견과 또 매수 가능한 종목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먼저 2부 주요 코너부터 만나봅니다. 네, 자세한 수급 분석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북한발 리스크에도 우리 시장 다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팔고 있지만 매도 규모가 강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주체별로 수급 상황 현재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일단 말씀하신 북한 리스크 밤사이 우리 시각 12시였죠. 자정에 유엔 안보리 제재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코스피 사실 예전에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그런 것들은 어떤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고요. 정말 포탄을 쓰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방향이 하방으로 좀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뭐 발언뿐이지 사실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외부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거칠 때일수록 우리가 가장 보여야 될 거는 현물적 포지션이 아니라 선물적 방향이거든요. 보통 외국인들은 정보를 미리 입수한다고 하는데요. 뭐 사실 믿거나 말거나 생각은 좀 하실 수 있겠지만 선물 방향이 틀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이 선물로 1,7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지수를 많이 뺄 마음은 아직 오전장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일단 중론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수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부터 살펴보죠. 외국인 235억을 던지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삼성전자 559억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삼성전자 한 1,000억 가까이 던졌고요. 기관이 같이 던졌었는데 오늘 그나마 기관이 개인과 함께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물을 받아내고 있는 모습이 조금 덜 하락하는 모습이지만 어제 처음으로 하락 시그널이 발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지수도 그렇고 하락 시그널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를 산다든지 그런 어떤 모습은 좀 보이지 않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를 팔고 다른 업종을 일부 소폭 사고 있어서 외국인 순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게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비차익으로 바스켓으로 산다. 바스켓으로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음 주 컷오프 2층 데이를 앞두고서요. 어떤 선물 옵션 합성 전략이 같이 맞물리는 시기이고요. 또 주식 선물 그리고 주식 선물 옵션까지 해가지고 4개의 마녀의 날이 사실 5거래일도 지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프로그램으로 지금 지수를 방어한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개인들이 좀 현금 비중보다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이 기회를 삼아서 조금 현금을 늘려놓는 사실 그런 전략이 수급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외국인이 85억 사고 있고요. 어제 일단은 외국인은 팔았었고 기관이 많이 차익 매물을 이제 뱉었었는데요. 개인이 어제 많이 사면서 사실 제가 코스닥 최근에 개별 종목 위주의 어떤 장세는 지속될 수 있겠지만 그 펀더멘탈 즉 이익과 수급이 맞춰주는 종목 말고는 코스닥이 550선을 앞두고 상당히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마침 어제 기간에 400억 넘게 던졌고요. 오늘 32억 던지고 있는데 오늘 역시 추이를 살펴야 됩니다. 그 어제 같은 그 수급 상황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코스닥이 조금 더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여기서 결국엔 또다시 고점을 찍을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되기 때문에 코스닥은 분명히 수급상은 좀 체크를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외국인과 기관 매도폭이 너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눈치 보는 것 같은데요. 각 주체별 속내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맞습니다. 일단 눈치 보는 장이라는 게 맞고요. 정확히 표현하면 양매도, 가두리장이라고 하죠. 오늘 콜옵션, 풋옵션, 오늘 265가 코스피 200 등가 기준 정도 될 텐데요. 결국에는 등가 기준으로 외가 콜옵션과 풋옵션이 전부 다 미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 등가 기준으로 상당히 외가죠. 외가들을 상당히 계속 양매도하는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포지션 구축 작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국면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선물과 같이 연계해서 매매하는 게 외국인의 패턴이고요. 북한 리스크를 이용한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선물 동향 잘 보거라. 이게 외국인의 일단 속내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선물에 1,800억 사고 있지만 오후 들어서 다시 어제처럼 매도로 전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지수가 한번 콜옵션을 미결을 풀고 결국엔 풋옵션 미결도 같이 풀면서 지수를 또다시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도 되기 때문에 선물 동향 분명히 체크하시고요. 베이시스가 아침 그리고 어제 종가상으로 상당히 안 좋았는데 선물을 사주면서 베이시스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0.9포인트인데 이 베이시스 동향 분명히 같이 선물과 같이 살펴야지만 시장을 같이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코스닥 될 것 같은데 사보는데 막차 아니겠지. 코스닥을 좀 의심하면서도 어제 많이 샀고요. 오늘도 많이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후 들어서 매수 전환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수급상은 제가 연속성을 지켜봐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좀 한 템포 늦춰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기간은 역시 대북 리스크다. 몸 좀 살아야 되겠다. 변동성 때문에. 사실 오늘 기간이 사는 것도요. 지금 금융투자, 즉 증권 쪽의 차익거래 그리고 연기금, 보험, 보수적인 투자 자체에 그런 투자 주체들이 들어오는 거 말고는 수신 은행권, 적극적인 투자 주체가 사실 팔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변동성을 좀 임박해서 아무래도 변동성에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각 주체별 속내까지 들어봤는데 오늘 투자 전략이 궁금합니다. 현재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건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이 좀 해소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셰일가스에 대해서 얼마 전에 하악업종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국은요,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계속 오르는 데는 그 주가의 어떤 펀더멘탈도 논리도 작용하지만 돈을 많이 풀기도 했죠.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에. 근데 그거 말고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결국엔 그 셰일가스 부분이 국내 업종, 하악업종에 타격을 입히고 있지만 미국은 원유뿐만이 아니라 가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 골드러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2의 골드러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원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거든요. 단순히 휘발유와 석유화, 그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어떤 그런 미시적인 경제 관점이 아니라 미국 제조업 전체를 살아날 수 있는 게 이 원유, 가스 이 시장입니다. 즉 석유화학 공장도 80년 이후 신증설이 없었는데요. 최근 몇 년 내 2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셰일가스 때문인데요. 미국 주식이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이유도 결국엔 그런 어떤 제2의 골드러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미국 얘기를 했냐면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 최근에 엔화 약세를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엔화가 94.96엔입니다. 달러 대비. 어제 94엔 초반에서 93엔대 후반을 왔다 갔다 하던 게 하루 만에 다시 1엔을 올랐죠. 즉 엔화 약세가 지난번 고점 지금 2월 중순에서 약간 꺾였던 그 고점을 돌파했거든요.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이제 95엔대에 안착 중이라는 걸 말을 하고 있고요. 일본이 1985년 프라자 합의, 이 프라자 합의도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월 달인가. 그때 달러 대비 엔화가 250엔 하던 게 결국엔 150엔, 즉 환율이 그때 당시 지금은 4분의 1 토막이 났고요. 그래서 일본이 장기 침체, 잃어버린 20년이 온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본은 4분의 1 환율 평가 절상이 됐었을 때 상당히 일본 경제가 어려웠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더 크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원자재에 대한 수입 비중 이런 게 환율에 대해서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원화가 20% 정도만 강세, 즉 1,000원 미만으로 만약에 내려간다면은 상당히 즉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뭐 북핵 관련 리스크 때문에 오늘 다시 3원 정도 반등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악화되는 것은 상당히 결국엔 경계해야 할 시기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좀 전에 비교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펀더멘털 차이에서 주식시장이 지금 전고점을 못 뚫는 것이지 그 디커플링, 단순히 디커플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유동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펀더멘탈이 돼야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젠가? 제가 매일 좀 여러 가지 말씀드려서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송도, 인천개발 그런 거에 지금은 실패를 했지만 결국엔 그 투기 자금이 가는 것도 뭔가가 될 만한 것으로 가는 게 아니다.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합니다. 석유화학 업종이 안 되는 이유, 오늘 기술적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결국엔 그 안 되는 이유는 셰일가스 부문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순히 석유화학 업종뿐만이 아니라 철강 업종이라든지 조선 업종, 이런 업종들, 전통적인 굴뚝 산업들이 국내 어떤 업황 전망이 밝지 않고요. 삼성전자, 저는 전고점을 못 넘어갈 거라고 계속 예측을 드리는 건 하이엔드 폰이라고 하죠. 고가폰, 이 얘기도 한번 드렸습니다. 그 고가폰이 과연 파이는 지킬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률을 더 높이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을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는 뭐 말할 거 없겠죠. 엔화 약세를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전망들을 말씀드린다면은 결국 유동성은 분명히 상방을 보고 있는 시장은 분명하지만 업황은 하방을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 무리하지 않는 매매가 필요하고 기업들 개별 실적들이 되는 개별 종목들을 수급과 어떤 이익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만 매매를 하시는 그런 어떤 자제하는 매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경 매수는 자제해야겠지만 개별 종목군으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오늘장 업앤다운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업종목입니다.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를 폭스바겐에 공급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 주가가 연일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넥솔론도 오늘도 강세입니다. 이어서 다운 종목입니다. 금호종금. 매각 무산 소식이 이틀째 하한가를 기록한 이후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KIC 투자전문의 김성헌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업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I 왜 오르고 있습니까? 네, 삼성 SDI는 브라운관 및 PDP의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 2차 전지의 생산 및 판매, 그리고 에너지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한 사업도 본격화되면서 신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럽의 최대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에 전기차 전지를 대량 공급하게 된 것이 삼성 SDI의 담비아로 같은 호재가 되겠습니다. 삼성 측은 BMW, 크라이슬러, 인도의 마힌드라 등 자동차 고객사의 전기차 양산이 본격화되는 2013년을 기점으로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한 단계 키울 계획을 세웠는데 폭스바겐의 가세로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삼성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톱이 기대되는 만큼 5일선 지지선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SDI 살펴봤고요. 이어서 업종목 또 있죠. 넥솔론. 이 종목 상승폭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흐름 살펴봐 주시죠. 네, 넥솔론은 태양광 인곤 및 태양광 발전용 웨이퍼 전문 제조업체로서 OCI의 계열사입니다. 유럽 재정 위기와 글로벌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해서 250억 원을 미국 현지 법인 넥솔론 아메리카에 출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폴리실리콘의 현물 가격이 급등해서 전주보다 7.1% 상승한 킬로그램당 1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최지한 NH증권 연구원은 폴리실리콘 현물 가격이 저점 대비 17% 올랐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메이저 폴리실리콘 감산 조치 등으로 생산량은 감소했고 중국, 일본, 미국 등 태양광 모듈 설치 증가로 재고 소진이 이뤄진 결과라고 합니다. 작년 당기 손실은 1,472억 원으로 크게 확대되며 주가도 지속 약세였지만 회생의 빛이 조금씩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봉상 5일선, 21선, 61선이 밀집했다가 좀 확산되는 시점으로 1,600원 내외에서 분할 매수 가능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4% 이상 급등 출발한 이후 상승폭이 좀 밀리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 바닥권에서 점차 올라오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는 가격대로 보여집니다. 네,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금호종금,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금호종금은 국내 유일의 전업 종합금융사로서 수신, 여신, 유가증권 운용, 금융상품 판매,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종금사는 1970년대 경제개발 재원 조달과 금융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요. 외환위기 이후를 거치면서 현재는 전업사인 금호종금과 메리츠종금증권, 동양종금증권 등 겸업종금사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금호종금 인수 후보자였던 우리금융과 KDB대우증권이 심사 과정에서 금호종금 부실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 점이 매각 실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월 결산법인으로 반기 영업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45% 급감했고 당기순이익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본 일부 잠식에 재무구조가 불안한 상태라 추가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등 시에는 가지고 계신 투자자께서는 비중 축소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네, 이렇게 업앤다운 특징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RC 투자자문의 김성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앞서 일부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동시 만기를 앞두고 개인과 기관 선물 매수 전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었고, 한국밸류21의 이득호 대표, 밀려도 코스피 1980선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JB스탁의 정의정 팀장, 기술적 부담이다 쉬었다 가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었고, 골든이글 투자문의 정태근 팀장은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스마트폰 부품주, 이제는 기관의 수급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신영증권의 정광기 대리, 지수와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대응 권고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동부증권 마포지점의 김현경 주식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어느 의견에 공감하시는지요? 예, 저는 김동섭 이사님과 정강익 대리 두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도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은 최근에 이제 다음 주 목요일로 다가온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이제 있는데요. 그것에 최근에 북한 관련해서 악재가 나온 것들을 좀 그런 선물 세력이 이용하는 그런 느낌으로 삼성전자로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같이 선물과 연계된 그런 패턴으로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다음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의 갤럭시 S4의 발표가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장을 봐도 그동안 좀 잠잠했던 IT 부품 주식들이 다시 반등이 나온다는 점, 여러 가지 이 IT 쪽, 특히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다음 주 호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지금 이렇게 61선까지 오늘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는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삼성전자의 하락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다라는 의견에 공감하신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김현경 팀장님이 오늘 전략도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오늘장까지 지금 오전까지 조정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21선 지지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바이오 헬스케어를 그 테마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 또 최근에는 그 일본 시장까지 이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주식들의 상승세가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전체적인 시장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 거기에서도 바이오 헬스케어 주식은 최근 한 달 동안에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오른 주식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이오 헬스케어 주식들, 대외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주식들의
이런 그런 상승 흐름을 봤을 때 국내에도 물론 최근에 바이오 헬스케어 주식들이 움직였죠. 어제 같은 경우는 차바이오엔이 7% 가까이 상승했고요. 최근에 메디포스도 바닥에서 거의 10만 원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단기간에 상승 흐름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외적인 그런 역학관계도 같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시장에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주식들도 꾸준히 계속해서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겠고 어제 급등해서 오늘 쉬어가는 흐름에서는 좀 매수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좀 좋을 듯하게 보이고요. 또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금요일 날은 갤럭시 S4의 미국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무섭게 상승했다가 이번 주에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던 IT 부품 주식들 지금 오전장에 반등의 기미가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옵트론텍 같은 경우도 15,000원을 깼다가 거의 보합 근처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모베이스 같이 최근에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스마트폰 케이스 회사 주식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급격하게 전환하는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으로 감지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IT 부품, 스마트폰 부품 주식들, 특히 삼성전자 향 부품 주식들의 단기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투자 전략을 말씀해 주셨죠. 오늘 1994포인트 21선 지지 받는지 체크를 해보고 바이오 헬스케어 대표주에 관심을 갖자.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 조정이 나온다면 저가 매수,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헬스케어, 그다음에 스마트폰 부품 주식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종목은 그쪽보다 오늘 단기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종목은 이제 유니슨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유니슨은 지금 원래 풍력 주식으로 이제 좀 세간에 유명했던 주식이었는데요. 주인이 이제 일본의 도시바로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 풍력 시장에 좀 더 집중해보는 그런 주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시장이 그런 방사능 누출 위험으로 최근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 그쪽으로 이제 일본이 최근에 경기 그 양적 완화를 펼치는 가운데에서 핵심 그런 섹터로 이제 이런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키운다고 발표를 하면서 지금 그런 쪽 주식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유니슨이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으로 일본 도시바가 최대 주주인 회사고요. 최근에 일본 풍력 시장에 확대 수혜가 예상이 되고 또 오늘 날짜 신문에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을 OEM 사업을 강화하면서 그쪽으로도 납품이 들어간다는 기사도 오늘 나오면서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관심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매수가는 한 6,650원 정도, 목표가는 8,000원, 손절 라인은 21선, 종가로 21선을 기준으로 6,500원을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살펴봤을 때 60에서는 강하게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8,0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보증권 김현경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의 007 작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해가지고 북한발 리스크가 조금씩 남은 것 같습니다. 유엔 결의안까지 일단은 완벽하게 조금 합의가 된 모양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 중국 쪽 모양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단 러시아 쪽에서 합의를 했고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조금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부분 자체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오전장에 약간 조금 주식이 좀 출렁했어요. 약간 올라줬다가 바로 좀 빠지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약보합권에 머물러주고 있고 코스닥은 다시 좀 반등을 해줘서 강보합권에 일단 머물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 자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될지, 내 종목이 과연 안전할지 지금 불안하실 텐데 한 가지 먼저 팁을 좀 드리자면은 좀 불안하신 분들 일단은
종목 50% 정도는 절반 좀 정리하시고 현금 비중 확보하시는 게 그나마 마음의 위안 되실 겁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이번에 도발할 경우에는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지금 키 리졸브 훈련 코앞에 놔두고서 온 군함대가 지금 동해안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도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살살 넘어가는 그런 흐름 자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럼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요즘 눈에 띄는 종목들이 또 있어요. 바로 이제 제약 관련주랑 IT 기술주들인데, 이 관련주들 제가 요즘에 많이 추천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렇죠? 이 관련주들 해가지고 좀 매수를 해보신다면은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 종목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 수익 실현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수익 실현 시켜드렸고, 이번 주부터 종목 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주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부터 해서 목요일까지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 차바이오엔입니다. 이 종목이었는데 월요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종목이 화요일 날도 지지부진하고 수요일 날도 지지부진했는데 어제 드디어 가더라고요. 어제 드디어 가서 최고가 대비해서 목표가 한 5.5% 정도 수익이 난 상태인데, 목표가 제가 3% 잡았던 종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목표가 도달한 상태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그 다음 말씀드린 하이셀도 역시 목표가 도달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를 도달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좋은 흐름도 나와줬었고,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테크윙인데,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가 대비해서 1%지만서도 아직 조금 약간 밑으로 빠진 흐름이에요. 한 1% 정도 마이너스가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어제 추천드렸어요. 어제. 그러니까 아직 좀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종목 한 일주일 정도 지켜봐야 된다 말씀 드리잖아요. 근데 일주일 정도 지켜본 종목들 승률이 지금 8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종목도 역시나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 오늘 약간 빠졌다가도 밑골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테크윙 차트 한번 봐드릴게요. 자, 테크윙입니다. 자, 이 종목 어제 이제 추천을 드렸어요. 어제 추천 드리고 나서 2포인트 추천을 드렸는데 약간 지금 빠진 흐름. 오늘 차트 확대를 해보니까 지금 살짝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 밑꼬리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테크윙 같은 종목 제가 어떤 포인트 잡아드렸냐면은 실적 문제 없고 잡아드렸던 게 어제 말씀드렸게 어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연기금이 지금 계속 산다. 어제도 연기금 매수가 들어왔어요. 어제도 연기금 12,000주. 기관에서 연기금만 지금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개인들 물량 싹 털어내면서 외국인들 물량도 조금 빠지고 있지만 저도 나쁘지 않고요. 기관이 특히 연기금에서 물량 싹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며칠 연속이냐? 지금 한 거의 15일 가까이 매수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도 밑꼬리 달고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주봉으로 살펴볼게요. 자, 이 종목 전고점이 얼마죠? 주봉으로 살펴보자면은 한 8,000원, 7,000원 한 후반대 정도 됩니다. 제가 1차 목표가로 잡았던 부분이 바로 얼마죠? 8,000원이었죠. 그러면 이 종목 지금 최근의 흐름 보자면은 이게 무슨 패턴이죠? 자, 차트 볼 줄 아시죠? 자, W자 패턴 정확하게 일치해주면서 나와줍니다. 그러면은 W자 패턴의 보통 흐름 자체는 바로 전고점에 도달한 다음에 떨어지거나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중에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8,0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도달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테크윙 보유하신 분들 꼭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분들 괜찮습니다. 충분히 좀 매수해 주신다면은 괜찮은 좀 수익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한 종목을 좀 더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차바이오엔인데 이 시장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추천드린 이후에 오늘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는 한 3.5% 정도, 한 3.5%, 4%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주봉으로 봤을 때 여러분 더 갈 것 같은 생각이 안 드시나요? 지금 이 종목 더 날아갈 준비가 된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장중에 조금 약간 빠지는 흐름이지만서도 수급적으로 아직 물량이 나오고 있는 흐름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쪽 바이오 관련주들, 제약 관련주들, 특히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모멘텀까지, 삼성전자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두 가지 포인트, 제약 바이오 이쪽 3월 달에 뭐가 있지? 이번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약상 로드맵 발표, 바이오 헬스케어 제약 다 오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이제서야 불이 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 바이오에는 꾸준하게 현재가보다도 더 올라갈 확률이 좀 높다고 봐요. 자, 수급상으로 살펴볼게요. 최근에 수급상,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기관들도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 자, 기관들의 물량 자체가 꾸준하게 매수해오는데 최근의 흐름 자체에 안 올랐던 이유, 기관들이 매수를 좀 안 도와줬는데 매도 물량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매도 물량 전혀 안 나와줬고 오히려 금융투자, 이 금융투자 물량은 약간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종목, 강한 물량이기 때문에 걱정할 물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신권과 연기금 물량 아직까지
꼭 흔들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 차트상으로도 일봉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면은 일봉으로 가서 볼게요. 자, 이 종목 계속적인 최근 들어 신고가 패턴을 약간 그리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차트 흐름 자체도 굉장히 이쁜 흐름이고 급등 차트 전야. 자, 어제 굉장히 많은 물량의 외국인들이 들어와줬고 오늘도 역시나 오후장 들어선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약간 확대해 보자면은 싸우고 있는 흐름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네요. 걱정할 수준은 아니고요. 오후장에 한 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가지고 나온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자, 아세아 재즈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아세아 재즈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이 종목 신고가 패턴을 좀 그리고 가고 있고 약간의 시장 상황이 조금 불안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우상향해 주면서 안전자산 성격이 강한 종목도 아시아 재즈이고 또 최근에 수급 상황 역시 살펴보자면은 굉장히 지금 이쁜 수급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게 보세요. 연기금의 수급 상황입니다. 연기금 수급 상황이 언제부터 들어왔냐면은 자, 이때부터입니다. 언제죠? 보이십니까? 자, 1월 24일부터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월 24일부터 연기금이 매수가 자,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연기금 매수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1월 24일부터 해서 거의 뭐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어제도 들어왔고 꾸준하게 1월 24일부터 거의 지금 한 달 이상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아세아 재즈 1월 24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단은 선을 한번 그어 놓을게요. 1월 24일이면은 자, 이날쯤 되겠네. 이날입니다. 그러면 이날부터 해가지고 연기금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 하루도 안 빼먹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빠졌다가 올라갔다 지금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한번 뚫으려고 하는 시도. 그러면 연기금의 평균 매수 단가가 얼마겠죠? 17,000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연기금이 최근에 이 종목 17,000원 정도에 보유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 아까 물량 체크 안 해드렸죠. 보시자면은 자, 물량이 얼마? 22만 주. 연기금이 22만 주를 가지고 있고 기관들 물량까지 다 합쳐보자면은 기관이 지금 36만 주, 37만 주에 거의 육박할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종목 하루 거래량 얼마? 길어야 5만 주, 6만 주짜리였는데 최근에 거래량, 며칠 동안 거래량이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이렇다는 흐름. 한번 거래량이 튄 이후에 쉬었다가 보통 차트 흐름 올라가죠. 이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 포인트란 거죠. 이런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빵 터져주면서 주가가 이 박스권 흐름 뚫고서 상승을 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재즈 같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조금 방어적 성격도 조금은 있고요. 그다음에 꾸준하게 한 번도 꺾이지 않는 최근의 흐름,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2012년부터 해서는 주가 흐름 자체가 실적 따라서 상향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 종목 걱정 없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좀 장기로 보셔도 괜찮아요. 최근에 연기금 이제서야 들어왔어요. 이제서야.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 자, 그다음 이제 말씀드릴 종목이 처음 NC입니다. 이 종목을 제가 아침에 가져왔는데 이게 장 시작 전에 8시 전에 제가 이제 드리는데 너무 많이 올라버렸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NC를 포인트로 잡았던 것은 바로 실적도 괜찮고 또 하나 포인트로 잡았던 게 바로 수급 부분입니다. 항상 제가 수급과 실적을 같이 보잖아요. 그런데 수급 부분을 체크해 보니까 이 종목 어제부터 약간 조금 기관들이 냄새를 맡았어요. 어제부터 시작했다고요. 어제부터. 그러면 보세요. 자, 어제부터 해서 투신, 연기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로 수급의 주체들. 같이 들어오는 게 바로 투신과 연기금이 개인 물량을 빼먹는 이런 흐름, 굉장히 좋은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 자체가 나와주면은 차트가 한 번 더 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던 건데 오늘 보세요. 딱 오르기 시작한다고요. 벌써. 이거 제가 이 말씀 한번 들었을 거예요. 코스닥 종목들, 코스피 종목들 말씀드리는데 코스닥 종목들이 갑자기 3, 4% 뛴다. 이거는 기관 매수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다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코스피 종목들이 또 갑자기 아무런 이슈가 없는데 갑자기 1, 2% 아침에 오전에 갑자기 확 뛰어버린다. 아니면 거꾸로 간다. 그러면은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가 크게 나오거나 아니면 매도가 크게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로 말씀드렸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만약에 3, 4% 빠진다 그러면은 기관들의 매도가 크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포인트입니다. 처음엔 시도 역시 오늘 장 아침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지금 상승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죠? 어제부터 시작한 투신과 연기금의 물량이 지금 오늘도 지금 지속되고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패턴은 기간이 3일 연속 매수 들어올 때 가장 좋은 패턴인데 저는 먼저 오늘 차트 아침부터 보니까 냄새가 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처음 NC 같은 종목은 걱정 없이 조금 더 기간에 한번 힘을 믿고 오늘도 지금 끌어올려주는데 좀 더 안 가주겠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차트상의 흐름을 봤을 때 처음 NC 역시 좀 신고가 패턴이고 그 전고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선을 그어보자면은 바로 이 부분이랍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오늘 가격이에요. 자, 오늘 만약에 기관들이 매수세가 강하게 장 끝나고 확인이 된다면은 그리고 5% 이상 이 정도 계속 올라준다면은 내일도 이거 간다는 소리예요. 드디어 뚫지 못했던 가격대 정확하게 뚫고서 한번 반등을 줄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기관들 이제 냄새 맡았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크죠. 그렇죠? 그리고 기관 수급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얘는 새로운 패턴 그리게 됩니다. 새로운 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답니다.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뭐 아세아제지랑 처음 NC 중에 어떤 걸 제가 골라볼 거냐면은 저는 오늘 달리는 말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NC를 오늘 매수를 해볼게요. 자, 처음 NC입니다. 처음 NC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현재가가 지금 한 8,390원 정도 하네요. 현재가에서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 매수하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포인트 한 번 더 체크해드리자면은 기관들 이제 냄새 맡았고요. 기관들 들어오고 있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자, 코스닥 중에서 기관이 들어오는 포인트는 3, 4% 오를 때, 강하게 오를 때, 갑자기 이유도 없이 오를 때는 강하게 들어온다. 또 처음 NC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조금 정책 수혜까지 있는 종목으로서 태화성까지 살짝 뛰고 있다. 실적 역시 문제없다. 우상향 강하게 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 자체는 제가 3% 잡아드릴 거고 손절가는 한 7,500원 정도, 7,500원, 한 8,000원만 오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8,000원 깨지면 정리하겠습니다. 8,000원. 8,000원으로 좀 수정하시고요.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시청자분들.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종목 판단하시고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김선윤의 공공지적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중국 증시 출발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중국 증시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중국 증시 오늘도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낙폭이 크진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11% 하락한 2322.45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있을 중국의 중요 지표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300선에서의 강한 지지는 이어져 나가겠지만 상승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월 중국의 무역 흑자는 24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중국 경제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UBS에서는 대출 봉제가 빠르면 4월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UBS가 어제 발표한 그 보고서를 보았을 경우 재정 적자의 확대 그리고 통화 및 대출 정책 완화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7.5%의 성장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지금 부분에서 보았을 경우 현재 통화 및 대출 여건은 지나치게 완화된 편인 만큼 이런 부분을 좀 흡수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유동성 완화 정책이 조금 둔화될 것이라는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3월 9일 내일 발표했을 중국 국가통계국의 지표 발표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대의 상승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시장에서의 이러한 지표 발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JP모건에서는 중국의 부동산이 미국 시장처럼 붕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수요가 이번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결국 방향성을 좀 못 잡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2350선을 돌파하기보다는 현재 수준인 2320선 내외에서의 움직임이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런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가자는 관망 심리가 강한 만큼 오늘도 보합권 장세 예상된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김보람입니다. 먼저 살펴볼 주요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저 가속화로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의 경쟁력 저하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불과 4개월 전 80엔대 초반을 오르내리던 엔달러 환율은 아베노믹스가 본격화한 이후 92엔대로 치솟았는데요. 타격이 적을 것이라던 조선업계 관계자들도 엔저 현상이 유지된다면 가격 경쟁력에서 일본에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들의 의약품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7일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수출 규모는 23억 6,342만 달러로 2011년보다 1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하면서 대표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행은 2월 중 총 20톤의 금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외환 보유액에서 차지하는 금의 비중은 0.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은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엔화 약세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수출 품목의 경쟁력 저하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불과 4개월 전 80엔대 초반을 오르내리던 엔달러 환율은 이제 아베노믹스가 본격화한 이후 급속도로 치솟아 현재 달러당 90엔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1150원 위에서 움직이다가 1월에 1050선까지 추락했으며 현재도 1100원 선을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업종별로 지금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 많은데요. 조선업을부터 살펴본다 그러면 조선업황이 좋지 않아 고부가 사업인 해양플랜트의 계약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한 국내 조선사들인 일본을 따돌리면서 수주를 확보해서 엔저 타격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중론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일반 상선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조선사들의 기술력 차이가 없어 조선업황이 좋아지고 그때까지 엔저 현상이 유지된다면 가격 경쟁력에서 일단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은 아직까지 엔저 영향이 미미하지만 앞으로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일본 석유화학 산업이 축소되고 있어 국제시장에서 일본 제품이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엔저 현상의 장기화가 한국 석유화학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저하를 가져온다면 수출 둔화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철강도 엔저로 일본 기업들의 수출 채산성이 개선돼 우리나라 기업의 입지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엔저 현상을 놓고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엔저로 일본의 동남아 시장에서 저가 공격을 한다면 국내 철강사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반 기계도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일본산에 비해 10에서 20% 정도 가격이 쌌지만 엔저로 비교 우위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주요 기업의 해외 수출 비중이 80%에 달하고 생산 거점도 현재 있어 엔저 효과는 배가 될 전망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은 좀 자동차 쪽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일본 업체들의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점차 기세를 회복하는 와중에 엔저까지 더해지면서 1월 일본 3대 완성차 업체 판매량이 16%나 증가했습니다. 엔저 영향은 업종마다 품목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도 국내 기업들의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당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업종에 대해서는 일본 엔화가 어느 정도 강세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 때문에 오히려 의약품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하던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의약품들의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으로 인한 내수 시장의 정체가 내수 시장의 정체를 수출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제약사들의 의지가 지금 노력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완제 의약품과 그리고 원료 의약품의 수출 규모가 23억 6,342만 달러로 2011년 20억 6,229만 달러 보다 3억 114만 달러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완제 의약품 수출이 전년보다 1억 5,251만 달러 늘었고 원료 의약품은 1억 4,863만 달러 늘었습니다. 국내 제약사들의 의약품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1년 의약품 수출 규모는 20억 6,229만 달러로 전년보다 21% 늘어난 바 있습니다. 약 900조 원 정도의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국내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합니다.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 기술과 그리고 높은 수준의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서 해외 시장 공략도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수출 경쟁력을 갖춘 대형 제약사들이 이러한 수출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동아제약의 해외 사업 부분 매출은 77% 증가한 9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발기부전 치료제 자이데나와 그리고 항생제 원료가 수출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아제약은 최근 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브라질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동아제약의 발기부전 치료제와 그리고 슈퍼박테리아 항생제의 미국 허가가 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특히 동아제약은 지주사 전환으로 수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아 ST에서 해외 수출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원료의약품 그리고 바이오의약품 등 기존에 잘 짜여진 수출 제품 포트폴리오와 그리고 현지 공장, 현지 법인 설립 등을 통해 현지화 전략으로 30%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녹십자의 경우 지난해 수출 규모는 2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독감 백신 그리고 혈액 제제의 본격적인 수출을 위한 채비를 마친 것으로 보여 올해부터는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은 핵심 원료 의약품의 수출이 호조로 보이고 있어 유한양행이 API 품목을 늘려가고 있어 당분간은 높은 수출 증가율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한미약품의 MSD를 통해 수출되는 아모잘탄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수출 품목의 원료 의약품에서 자체 계량 신약 등으로 완제 의약품으로 전환되면서 부가가치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제약사 중 수출이 가장 많은 LG생명과학 또한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자체 개발한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의 해외 수출이 본격화될 것이고 동남아 지역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 꾸준한 수출 증가세가 기대되는 만큼 이 같은 제약업종에 대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요즘 금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추가로 매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국제유 금값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또다시 한번 금값을 사들였습니다. 자산을 다변화해서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상투를 잡은 게 아닐까라는 불안감 또한 좀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도대체 왜 금을 이제 사들이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 한은은 이제 지난달 20톤가량의 금을 사들여 총 104톤 정도의 이제 금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금을 사들이는 데만 10억 3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이러면서 외환 보유액 가운데 금 비중은 전달보다 0.4%포인트 증가해 전체의 1.5%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 금 보유 순위도 종전 36위에서 34위로 2단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은 지난 2011년 30년 만에 본격적으로 금 매입에 나선 뒤 올해 그해 11월 15톤, 2012년 7월 16톤, 그리고 11월 14톤, 올해 2월 20톤까지 총 5차례 금을 사들였습니다. 올 들어 매입 시점도 다소 빨라졌고 규모도 다소 커졌습니다. 한은은 금은 실물자산으로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달러화 표시 유가증권 자산에 몰린 외환 보유액의 투자 다변화 측면에서도 효과가 커서 금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투자 다변화 목적 외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값이 오를 것이란 판단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국 양적 완화로 풀린 돈 때문에 조만간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금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이라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금 공급은 제한적이지만 금 수요는 꾸준하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꾸준히 금을 사들이고 있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금 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계 최대 금 소비국인 인도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 7.6% 증가세로 돌아섰고 8%의 성장세를 보이는 중국 역시 금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에서 금을 사들인 것으로 보이고요. 금값이 떨어지려는 전망도 많지만 인플레이션 해치 효과를 감안한다고는 충분히 아직까지는 투자 메리트가 조금씩은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해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상승과 하락이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코스닥 지수는 54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여기서 마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